1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와 관련해서 시장에 한 차례 출렁거림이 있었고요.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잡아보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하나씩 계속해서 변동성 노이즈 요인들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체크하겠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첫 번째는요. 네, 오늘 동시만기일 사실은 외국인들 포지션에 상당히 관심이 있죠. 지금은 이제 기관이 장을 바치고 있는 상황들이고 개인은 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고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매도세란 말이죠. 선물 쪽의 포지션은 또 어떻게 되는지 내마녀의 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흐름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좀 최근에 꽤 많이 유입이 됐고요. 네. 그다음 롤오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은 좀 롱 포지션으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옵션 쪽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2월이 안 되는 거니까 옵션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콜에서 또 풋도 동시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양방으로 스트레이트 전략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양방의 변동성에 좀 배팅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지를 각각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한 3, 4거래일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반반의 비중으로 좀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위든 아래든 큰 의미를 두긴 좀 어렵다. 근데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풋옵션이 오전 쪽에서는 조금 더 쏠리긴 했었거든요. 그 이제 담화 이슈가 있으면서 좀 지수가 눌리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선물 쪽으로만 보면은 저는 무난하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막판에 수급적인 변동성이 좀 일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저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는 수급적인 기조가 조금은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단에서는 너무 겁을 먹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모아가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너무 급한 자금만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까지는 좀 그렇게까지 수급에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시장을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려보겠습니다. 네. 허반석 의원님,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은 한국 시장을 사려는 경우 만기일보다 더 큰 어떤 정치적인 우려나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정말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떤 요건이 좀 돌아와야 외국인들이 돌아올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정치 불확실성이 일단락 되어야 하지 그래도 전국의 안정과 시장의 안정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5,600억 원 이상 매수, 코스닥에서 2,300억 원 매수, 선물 시장에서도 5천억 원 이상의 매수,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들, 특히 우리나라와 함께 약세를 보였던 대만 증시도 반등에 대한 모습들을 나타나면서 이 정도 수준의 선물 현물의 외국인들의 매수라면 지금부터 뭔가 조금 사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의 수급이 딱 있었던 그날 밤 계엄이라는 정치 불확실성이 폭탄처럼 우리 시장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금 더 누적해서 수급을 체크해보면요.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도가 11월 1일부터 누적으로 33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선물의 매수도 12월 1일부터 순 매수 우위가 1조 6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 그리고 추세적인 방향 자체로는 그래도 상방 포지션에 대한 가능성이 보다 조금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매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추가 매수 가능성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4년도 국민연금의 우리나라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15.4%로 목표를 갖고서 올해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24년 9월 말 기준으로 발표된 수치는 국내 주식 비중이 12.4% 수준이었죠. 그런 12.7%였습니다. 9월 말 코스피 종가가 2,593포인트였고 12월 여러 불확실성과 특히 계엄과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코스피가 2,400을 하회했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국내 주식을 12.7%에서 15.4%까지 연기금이 지수 방어 겸 매수를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산술적으로는 20조 원 이상의 순 매수가 기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방향성,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추가 매수 여력을 생각해 볼 때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 그리고 우리의 정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다는 기조 아래
시장의 방향성은 조금 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외국인의 연속되는 수급과 연기금의 연속되는 수급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추가적인 변동성이 열려 있죠. 그러나 아래쪽으로의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반등 시도, 위쪽으로의 반전 시도를 두 분 다 동일하게 말씀하셨네요. 다음 터닝 포인트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형보다 아우 오랜만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강하죠. 이 반도체 투톱은 약간 정체 상태인데요. 한미 반도체가 지금 이제 이 소부장 쪽을 이끌고 있고, 이 스페타시스는 지난번 제2호 인수 유증 이제 신고서가 반려됐는데 다시 추진한다고 해서 오늘 또 급락세입니다. 일단 소부장이 최근 더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창훈 부장님? 일단 뭐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공식적인 리포트는 아니지만 일부 뭐 이제 SNS 채널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들의 글들이 꽤 많이 좀 돌아다녔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의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서용주보다는 좀 대형주 단을 여전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락을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급하게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2,800대부터 떨어졌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워낙 강하긴 했지만 일정 부분 내려온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주가의 추이가 그렇게 하락에서의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좀 단단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고가 대비 떨어진 걸 보면은 소부장들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수가 생기게 됐을 때는 지금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나 뭐 미래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어떤 좀 부정적인 스토리로 갔을 때는 소부장단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비중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 말처럼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기가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주 단은 사실 오늘도 뭐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죠. 72,000원 나왔는데 그래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낮은 걸로 계산을 해도 현재 주가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스토리로 인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때는 뭐 배당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HBM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AI 쪽에서의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하드웨어는 계속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으로 보면은 중국 쪽에서 부정적인 스토리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 보셨을 때 뭐 지난 5월, 6월 상당히 좋았을 때랑 비교하더라도 반도체의 전체적인 볼륨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망치는 나쁘긴 하지만 어쨌든 수출입 데이터나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안정성은 훨씬 더 대형주가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형주 단으로 좀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형주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런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든지 이런 물량 부담, 재고 부담과 가격 부담에서의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그럴 때 아마 소부장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거고 그때부터 소부장을 같이 보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단기 반등에 따른 소부장을 선택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추후에 포트폴리오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은 대형주 단이 더 유리하다라고 좀 정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스페타시스는 좀 아쉬움이 있죠. 사실 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거를 뭐 시장에서 감독원이 하라 마라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단 또 그리고 뭐 제2호 인수하면서 뭐가 좀 미리 돈을 줬을 수도 있고 취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사업과 이런 인수에 대해서 시장하고 소통하고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런 거를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대감이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 4분기 이익 전망치를 또 낮추면서 지금 목표가를 또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허반석 위원님, 네. 반도체 시각이요. 앞서서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간다면 연기금의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조 아래 반도체를 보신다면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11월 28일 바로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국 증시의 특징점들을 본다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수급 이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네이버와 더존비즈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지 소부장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수급 쏠림, 수급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미국에서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고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우리 증시는 정치 불확실성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장세이지 여기에 변동성에 단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내가 장기적으로 이제 올라가겠거니 하고 매수해야 될 종목군들은 소부장보다는 차라리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시에 네이버를 중기 목표가 23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의견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말미에도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종목군으로 선호주를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전략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두 분의 시각이 소부장에 대한 상승의 연속성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투자를 권유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터닝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대 부자가 됐습니다. 2차 전지 자율주행. 테슬라의 사상 최고치, 최대 수혜주는 무엇이냐? 테슬라라니까요. 테슬라의 최고 수혜주는요,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해외 증시나 이런 게 아니라 국내 증시에 관련 연관을 지어야 되니까, 네. 허관석 의원님, 우리는 뭐 어느 쪽이 좀 연관성이 있고 최근 분위기가 좋을까요? 이제 테슬라 하면 지금까지 직전까지는 이제 자율주행이었죠. 자율주행 하면 테슬라, 테슬라 하면 자율주행이었는데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끄러지더라도 갑자기 중심을 잡고서 넘어지지 않는 로봇, 이족 보행 로봇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맥주를 따라주는 로봇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택시도 나타나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스페이스 X도 강력한 스타링크와 함께 테슬라의 포트폴리오군으로 딱 들어와 있습니다.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 그다음 스타링크의 기업 가치들이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 트럼프 트레이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1월 중순 트럼프 취임 이후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그러면 자율주행만으로 대표되는 테슬라가 아니라 항공, 우주, 스페이스 X, 로봇, 뉴럴링크까지 다양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시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항공, 우주, 위성 쪽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자율주행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아니면 로봇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뉴럴링크도 이제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준비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이 안에서의 순환매만 노려도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모자라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래 먹거리가 준비되는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 취임 이후까지도 2차 전지 신재생 쪽에서는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겠죠. 행정명령 등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보조금 제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가시화될 때까지는 2차 전지는 잠시 포트폴리오 저 뒤편으로 물러나 있어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국내 주식의 선호주는요. HVM, LK 삼양, 루미르, 제노코, 제이시언 시스템까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국내 수혜주 2차 전지보다는 뭐 자율주행 또 앞서 언급하신 소프트웨어, 뭐 칩 이런 쪽으로 전략을 주셨습니다. 테슬라 정말 뭐 부럽게 잘 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다음 체크할게요. 포인트요. 네, 연말 반등을 모색하는 게임주가 저가 매수 기회이냐. 하창한 본부장님, 게임주 좀 올라요? 별로 오른다는 느낌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뭐 네. 이미 선제적으로 좀 올랐었죠. 이제 네. 연기금의 좀 바텀 피싱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됐었던 산업군이 그래요? 예. 이제 게임주와 그리고 뭐 엔터 이런 네, 쪽이었다고 엔터중에 보시면 올랐죠. 예. 네, 물론 이제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추이가 굉장히 나쁘진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같은 종목은 네. 뭐 연초 대비했을 때 사실 게임주 중에서는 가장 실적도 좋고 해서 뭐 주가 추이가 한 7, 80% 올라온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게임주 최근에 산업 리포트가 꽤 나오는 스토리가 재밌는 게 이제 AI 소프트웨어의 가장 끝단의 수혜주는 또 게임주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게임에 대한 신작 이벤트 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주가 추이가 움직이는 메커니즘 동일하지만 이제 게임에 대한 개발 그리고 NPC 같은 경우 게임 안에 있는 NPC도 AI화를 해서
이게 즉흥적으로 이제 답변하는 보통 똑같은 답변을 막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좀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게임 뭐 이 사진샷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엔 게임 개발비 자체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게임을 정말 다양하게 빠르게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거기서 인기 많은 것들이 많으면 신작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하나의 게임이 조금 실패하더라도 수익성 방어가 꽤 잘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게임을 개발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고 일매출이 안 나와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힘든 구간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게임주를 보신다면 크래프톤이 제일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툴이라는 IP에 대한 단점은 있지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AI 소프트웨어 기술력 쪽으로 보면 크래프톤이 탑3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더라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PC랑 모바일에서 점유율 확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점,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시면 그나마 뭐 이런 종목 정도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 다른 게임주들, 물론 이제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텐센트와 함께 이제 퍼블리싱하고 그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런 뭐 좀 이벤트가 확실하게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은 지금 워낙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게임주만의 뭐 매력도가 크게 높아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산업군들을 좀 저는 선택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가볍긴 하죠, 그죠? 게임주 같은 경우에 네. 한번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이고요. 중국 쪽에서의 또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고, 다만 뭐 지금 탄핵 정국이라 모두가 사실 뭐 게임할 여유는 없고 온통 이제 뉴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부담이기도 합니다. 게임주까지 봤고요. 예, 마지막으로 옷장 터닝 포인트 관심 종목 알아볼게요. 하창한 본부장님 오늘 관심 주었던 겁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눌려있는 상업군들 중에서 이제 산업의 탄탄함이 좀 유지가 되는 이제 방산 쪽에서 골라왔습니다. 네. LIG 넥슨을 좀 선택을 했고요. 뭐 다른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이 방산이라는 업계 자체가 이제 정부끼리 협의를 하고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을 땐 사실 좀 수출에 대한 이벤트들이 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추이가 상당히 가파르게 좀 떨어졌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좀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최근에 좀 들어와 주고 있고요. 또 주가의 추이도 이전에 좀 상승하기 전에 그 가격대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도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방산에 대한 스토리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수주에 대한 기조가 꺾이는 것도 아니고 뭐 러시아에서 방위 자금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약간의 좀 줄이는 부분들과 F-35 부분을 너무 치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출적 계속 다변화가 되고 있고요. 모멘텀 자체가 조금 일부 뒤로 이연이 됐고 그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 매수를 할 때는 이런 조선 방산 변압기 같은 산업이 튼튼하고 수주가 꾸준히 나오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쪽이 기회가 왔을 때 좀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방산주 가운데 LIG 넥스원 관심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격 말씀 안 하셨다는데요? 네, 가격은 1차적으로는 22만 5천 원으로 단기 이제 네. 수익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중장기로 보신다면은 직전 고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손절 라인은 16만 8천 원으로 제시를 좀 드리긴 할 텐데, 여기 깨지면 저는 2차 매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IG 넥스원이었고요. 허반석 의원님은 HVM을 관심주로 12월 5일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네, 17%나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강세입니다.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관심주는 앞서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을 보자 AI 종목 중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글로벌 오피스 솔루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무료 사용자가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광고 수익은 덤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자회사 폴라리스 세원 그리고 폴라리스 우노 등에서의 외형 성장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 광고 수익 외에 AI를 접목한 신규 서비스 출시에 따른 수익 모델 창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다가 더해서 자회사에 대한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했는데 테슬라의 부품 공급을 위한 부분이더라라는 것까지 참고를 해본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고요. 소프트웨어와 AI 종목들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고 자회사들의 외형 성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해 놓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6,5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닝포인트 오후장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청한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